네, 안녕하세요. 내일의 투자 소식입니다. 자, 최근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GTC 2026을 통해 광반도체 그리고 광통신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앞으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AI 데이터 센터의 병목 현상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전기 신호 대신에 이 빛 신호로 전부 교체될 것이다 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광통신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이 나와주기 시작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 광통신을 볼 때 중요한 게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광통신 기술력은 AI 데이터 센터에서도 많이 활용되지만 앞으로의 미래 기술에는 전부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현재는 조정이 나와줬지만 이 다양한 미래 기술력에 대한 수혜로 인해 조정 이후 이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이 재차 나와줄 수 있는 섹터이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 어떤 기술력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며 어떤 종목들이 그 수혜를 전부 받아가 재차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래 기술력이라고 하면요,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이런 AI 휴머노이드 로봇, 방산, 양자 컴퓨터, 우주산업 등등 많은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모든 기술력에 이 광통신은 앞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가 자율주행입니다. 자,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작동하냐? 차량 내에 달린 수십 개의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0.1초 안에 운전 판단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순식간에 이동을 하죠. 근데 그걸 이제는 기존 구리배선으로는 이 속도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내부에도 광통신이 들어가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구글 딥마인드와 자율주행 기술 협력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의 핵심이 엔비디아 드라이브 플랫폼 기반의 광학 센서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광통신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오늘 방금 나온 뉴스인데 테슬라가 옵티머스 3세대 모델의 본격 양산을 2분기부터 시작한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가격도 49,000달러로 이전 대비 73% 낮아졌죠. 그러니까 로봇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카메라로 본 영상 데이터를요, 뇌 역할을 하는 AI 칩으로 0.3초 안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팔, 다리, 손가락 하나하나에 전달해야 되죠. 사람으로 치면 신경망이에요. 이 신경망을 구리배선으로 구성하면 반응 속도가 느리고 발열이 발생을 하죠. 근데 광통신으로 바꾸면 반응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발열도 최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려면 광통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 옵티머스 내부에는 HW4.0 비전 칩과 12개의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이 카메라와 칩 사이를 연결하는 고속 데이터 전송에 광학 인터커넥트 기술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로봇 시대가 열릴수록 광통신에 대한 기술 적용이 확대되고 광통신 부품에 대한 수요가 함께 늘어나는 구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방산입니다. 현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적보다 먼저 보고 적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적보다 정확하게 타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전쟁에서는요, 드론이 수백 대가 날아다니고 전투기가 음속으로 이동하는 환경에서 구리 통신으로 데이터를 받으면요, 0. 몇 초의 지연이 생깁니다. 근데 전장에서는 그 0. 몇 초의 지연도 생사의 차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방산업계가 광통신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드론 간의 통신, 그리고 전투기 간의 통신, 함정 내부 간의 통신 전부 광통신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현대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광통신 기업들이 방산 신사업에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죠. 레이저 대공무기에 들어가는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모듈, 드론 전자전 시스템의 광통신 부품, 군 전용 광통신 장비, 이 시장이 방산 예산 증가와 함께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같이 말씀드리면 양자 컴퓨터와 우주 산업입니다. 이 두 가지가 광통신과 만나는 지점이 사실 가장 충격적인데, 먼저 양자 컴퓨터요.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냐? 빛입자, 그러니까 광자를 이용해서 연산을 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핵심 부품이 광자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광학 소자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발전할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광통신 부품 소요가 함께 늘어나죠. 엔비디아가 최근 양자 컴퓨팅 AI 모델 아이싱을 발표하면서 양자 컴퓨팅의 운영체제라고 표현했는데 그 기반 기술에 광학 인터커넥트가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주 산업에서도 똑같은데요.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위성을 수천 기 쏘아 올리면서 위성간 통신을 어떻게 하냐? 바로 레이저 광통신, 즉 자유공간 광통신 FS5로 합니다. 위성끼리 레이저 빛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카이퍼 프로젝트에서 같은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우주에 위성이 늘어날수록 그 위성들 사이를 잇는 광통신 수요가 폭발하죠.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방산, 양자 컴퓨터, 우주 이 5가지 미래 기술 전부에서 광통신이 없으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먼 미래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빅테크들이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글로벌 광 트랜시버 기업 루멘텀 그리고 코인헌트에 약 6조 원 규모의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닌과 손잡고 이 미국의 광통신 전용 제조시설 3곳을 짓겠다라고 발표했죠. 구글은 자회사 웨이모에 50억 달러 추가 투자를 하면서 광학 센서 업그레이드를 핵심 과제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위성통신 기업 글로버스타를 인수하면서 우주 광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직접 뛰어들었죠. 테슬라 옵티머스 2분기 양산 시작과 함께 내부 광학 인터커넥터 부품 발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테크 전체가 광통신을 향해 동시에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된 광통신 수혜가 자율주행, 로봇, 방산, 양자 컴퓨터, 우주 산업까지 번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통신 섹터가 조정을 받고 있다면 그 조정 구간이 눌림목에서 다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젠슨 왕이 광통신을 게임 체인저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데이터 센터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광통신은 데이터 센터에서 끝나지 않고 자율주행의 신경망, 로봇의 반응 속도, 방산의 전장 통신, 양자 컴퓨터의 연산, 우주 위성의 데이터 전송, 이 모든 곳에 광통신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조정 이후 눌림목 구간에서 이 수혜를 전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지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이노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자율주행, 로봇, 방산, 양자 컴퓨터, 우주 산업 전부에 광통신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은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한 수혜를 가장 넓게 받을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광 증폭기와 광 송수신 모듈을 만드는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테슬라가 파트너사로 자율주행 라이다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광 증폭기가 왜 중요하냐? 광통신에서 빛 신호는 멀리 전달될수록 약해집니다. 그 약해진 신호를 광 증폭기로 다시 증폭해줘야 데이터 손실 없이 전달이 되죠. 그 역할을 하는 게 광 증폭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AI 데이터 센터 안에는 이 수만 개의 광통신을 연결할 때, 이 위성들이 레이저로 서로 통신할 때, 그리고 자율주행의 라이다의 주변을 인식할 때 전부 광 증폭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가 파트너사라는 게 결정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이번 2분기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했고 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노 인스트루먼트의 라이다 기술이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조정 이후 눌림목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노 인스트루먼트가 광 증폭기라는 핵심 부품을 갖고 있으면서 테슬라 자율주행까지 연결된 기업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 눌림목 구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광통신 관련해서 섹터로서 부각을 받게 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이후에는 조정이 크게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몇 원상을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와주는 건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조정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이 조정이 상승분의 그 이상의 이탈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느냐 아니면 상승분의 어느 정도까지 지지받아주면서 반등이 나와주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은 어때요? 상승 이후에 조정 나와줬지만 바닥을 버텨줬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후에 나오는 이런 급등락에서 결국에는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등장한 이런 수급으로 인해서 건강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올라가면서 상승 조정, 그다음에 상승 나와주면서 이후에 만들어진 이 저항대를 현재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점은 올라가고 있죠. 고점은 고정되어 있죠. 즉 이 부근에서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터져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슈팅이 다시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공략하실 때는 현재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이 고정되어 있는 이 급등락의 자리에서 저점에서 매수하는, 즉 현재 자리에서 약간의 조정에 나오는 그런 저점 자리에 매수해보는 그런 종목의 공략을 해보시면 좀 더 확률 높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조정을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준비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오늘의 대장 종목입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우리가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라 스윙적으로, 그래서 단타보다 조금 더 수익이 크게 먹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들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바닥에서부터 급격히 크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그러한 수급과 동시에 현재 세력의 매집 구간 이후 현재 전고점 돌파 캔들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거래량까지 한번 터져주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종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현재 증권가 리포트에도 경제방송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종목이기에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요, 구독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제 영상에 댓글, 구독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를 클릭하고 나오는 설문조사 1분 정도만 참여해 주시면 제가 확인한 이후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오늘의 대장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타점은 어디인지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세력 매집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졌지만 외인과 기관의 수급은 오히려 늘어난 모습을 보시면 이 종목이 왜 대장 종목이구나 하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급등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저점에서 종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또 참여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이 대장 종목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대장 종목은 여기까지 봤고, 이어서 다음 종목은 라이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방산과 우주산업의 광통신이 필수라고 했는데 라이콤은 그 두 가지 수혜를 동시에 받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자, 라이콤이 어떤 회사냐? 광증폭기 그리고 광송수신기 등 통신용 광모들을 주력으로 만드는 기업인데요. 세계 최초로 P 플러스 EDFA 플러거블형 광증폭기를 개발했습니다. 자, 여기서 플러거블형이 뭐냐? 기존에는 광증폭기를 설치하려면요, 이 모든 장비들을 뜯어 고쳐야 했는데 이 플러그형은요, 다시 할게요. 플러거블형은요, 그냥 꽂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USB처럼 꽂으면 바로 작동하는 세계 최초 기술이에요. 그래서 일본 타이어 1 통신 장비사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 유럽 고객사로부터 플러거블 증폭기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콤의 진짜 모멘텀이 두 가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방산입니다. 라이콤이 LIG 넥스원과 레이저 모듈 조립체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레이저 대공무기에 들어가는 파이버 레이저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레이저 무기에 들어가는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모듈 공급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하는 위치에 있죠. 그리고 방금 나온 뉴스인데 라이콤이 레이저 모듈 출력을 2배 올리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방산 공급망 독점 지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산업인데 라이콤이 1,050억 원 규모의 한국 우주항공 과제를 수주했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저궤도 위성 광증폭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스페이스X가 위성 간 레이저 광통신을 쓴다고 했고 아마존이 우주 광통신에 진출했다라고 했습니다. 라이콤은 그 위성 광통신에 필요한 광증폭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방산 흑자 전환, 우주 수주 세계 최초 기술, 이 데이터 센터 조정 이후에도 방산과 우주라는 두 개의 새로운 성장축이 라이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종목은 TMC입니다. 앞에 두 종목이 광 모듈과 광 증폭기를 만드는 기업이라면 TMC는 그 광통신 시스템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그 케이블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5가지 미래 기술, 자율주행, 로봇, 방산, 양자 컴퓨터, 우주, 이 전부에 들어가는 케이블이 TMC가 만드는 특수 케이블이죠. TMC는 KPF의 자회사로 선박 해양 플랜트 케이블 국내 시장 점유율 45%를 하고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죠. 최근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의 현지 생산 법인을 구축하고
글로벌 커넥터 1위 기업 암페놀에 초도 납품을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자, 암페놀이 어떤 회사냐? AT&T, 버라이즌 등 미국 3대 통신사뿐만 아니라 오라클 등 이 주요 AI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 벤더입니다. 그래서 TMC가 암페놀에 납품했다라는 건 AT&T, 버라이즌, 오라클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되는 공급망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영상 내용과 딱 맞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TMC는 국내 유일의 원자력 발전소형 광케이블 제조업체로 신한울 3, 4호기에 올해부터 납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공장, 방산드론, 양자컴퓨터, 우주산업, 원자력 발전 이 모든 곳에 특수 케이블이 들어가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조정이 와도 자율주행, 로봇, 방산 이런 모든 섹터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만큼은 꼭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 종목들 좋은 거 알겠고 미래 전망 좋고 실적 좋고 하는 거 다 알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 종목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수익을 보기 위해선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이 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한 타점까지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현재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클릭하셔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에 입장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방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입니다. 이 방에서는 장 시작부터 장 끝날 때까지 시장에 등장하는 이슈나 재료 이런 것들을 공유해 드리면서 관심 종목과 그리고 그 종목들에 대한 타점까지도 같이 공유를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5월 20일 오전 9시 6분에 제가 SFA 반도체 종목을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 14.58%의 급등이 나와줬어요. SF 반도체 같은 경우 22일 시장에서 1910원에 21%의 급등이 나와줬고 그 중에서 우리는 15%에 가까운 급등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이 종목을 드린 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지난 일부터 영상을 통해서 이미 공부를 해봤고 관련 모멘텀과 차트 분석을 마쳤기 때문에 타점이 나오자마자 바로 공유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우리가 공부를 마쳤고 그 공부를 마친 종목들의 타점을 잡아보는 게 중요한데 그 타점을 어디서 잡아볼 수 있다? 이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2일뿐만이 아니죠. 21일에는 오전 9시 8분에 TC 머티리얼즈 종목 17.35%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20일에는 이노 인스트루먼트 종목, 19일에는 코스모 로보틱스 종목. 이렇게 시장이 어렵든 아니면 시장이 좋든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공부를 마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이 방은 꼭 입장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 같은 경우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방이기 때문에 절대 부담 없이 들어오시고 한번 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종목들이 아닌 좀 스윙적으로 접근하는 종목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타 스윙에 맞는 사람들이 있고 스윙 전략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에 대한 이 종목들도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제가 대장 종목으로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타 종목보다 수익이 좀 더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드리지 않고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고 있는데요. 이 대장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역시나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대장 종목까지 꼭 같이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